우리가 사용하는 트레이딩 지표 70%는 제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쓰는 지표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이 사용법이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양한 유튜버나 블로그에 나온 내용들만 보고 사용합니다. 그 지표들을 만든 지표 창시자는 어떻게 활용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 많은 기술적 분석 도구들에 대해 다루었고, 많은 해외 트레이더들의 선물 매매 기법 리뷰 및 검증, 트레이딩뷰의 지표 전략 스크립트를 연구해왔습니다. 그것들 중에서는 정말 실제 매매에 적용이 잘 되어 있는 기법들과 내용들이 있었으며, 또 실제 시그널 지표로 만들거나 매매법으로 활용하여 높은 승률을 보이는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조 지표 활용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대중화되어 있으며, 지표 관련 서적들이나 자료, 커뮤니티를 뒤져보아도 혁신적일 만한 내용들 또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실제 트레이딩에 적용하였을 때 실전적으로 트레이딩에 활용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정말 이 지표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어렵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 그 지표들을 처음 만든 지표 창시자들은 대부분 모두 천재입니다. 만약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있다면 그 지표를 처음 만든 창시자가 말하는 메시지를 반드시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시장에서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와 직접 밝히는 트레이딩 방법이 구체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지표 창시자들 중에서 RSI, ADX, 파라볼릭, ATR의 창시자 웰스 와일더 주니어가 가장 독보적인 존재이며, 그가 만든 모든 지표들이 시장에서 트레이더와 투자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로 작용된다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기술 지표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웰스 와일더 주니어는 기술계 포브스 매거진에서 최고의 기술 전문가로 뽑혔고, 전 세계의 트레이더들이 오늘날 사용되는 컴퓨터 거래 시스템이 와일더가 출판한 이 책의 개념 중 일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지표와 기술적 분석 연구의 모든 결과가 담긴 저서 New Concept in Technical Trading Systems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현재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 영문으로 된 원본판을 구매했고 해석하여 창시자가 말하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10번 정독하여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나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RSI, ADX, 파라볼릭, ATR 활용법과 매매법들은 대부분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기법을 소개하고 어떤 지표들을 결합하여 높은 승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지표를 직접 만든 창시자의 정답의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껏 내가 RSI 지표를 잘못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RSI 하나만으로 2024년 여러분의 계좌 수익이 극대화되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다룬 모든 방법론들을 모두 현재 차트에 직접 적용하여 진행해 보았으며,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 중 가장 현대 차트 움직임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내용들을 찾았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인 ADX, RSI, 그리고 CS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만 제대로 정립하여 매매에 적용해도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매매의 익절 금액과 출금 금액은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기술적 트레이딩 계획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거래 시스템, 자본관리 기법. 여기서 말하는 기술거래 시스템은 지표와 차트를 활용한 여러 기법들이나 매매법들을 뜻하며, 자본관리 기법은 자금관리 방법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기술거래 시스템은 추세를 따르는 시스템이며, 저자 또한 추세를 따르는 추세추종법이 추세시장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장이 추세 모드로 전환하면 당연히 반추세 거래 전략은 수익성이 떨어진다. 나는 수십 년을 기술적 트레이딩을 개발하고 분석하는 데 보냈지만 아직 모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시스템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추세 시장에 맞는 전략과 반추세 시장에 맞는 전략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시장에 맞는 전략은 없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모든 상품에 대해 추세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척도를 고안하는 것이다. 이것이 뒷부분에 설명할 ADX 평균 방향성 지수이다. 또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추세 시장은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큰 추세 시장이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이기도 하다. 여기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장은 변동성과 추세가 강한 시장이라고 말하며, 그에 대한 척도가 ADX 평균 방향성 지수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진 요건과 수수료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떤 시장에 투자해야 하는지 CSI 상품 선택 지수에서 적절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 보통 CSI가 높은 상품은 다음과 같다. 방향성이 움직임이 크다. 변동성이 높다. 변동성 및 방향성 움직임과 관련된 합리적인 마진 요건이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안정적인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CSI는 수익성이 높은 시장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기술적 트레이딩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어떤 상품을 언제 거래할지에 대한 내용이며 그 내용을 상품 선택 지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평균 방향 이동 지수 ADX. 평균 방향 이동 지수는 주가의 움직임 범위가 전일의 범위에서 위로 벗어났는지 아래로 벗어났는지를 보며 매수 매도 두 방향에서 어느 방향의 힘이 더 강한지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곧 추세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매매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마주합니다. 그중 우리는 시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일봉 시가인데요. 일봉의 시가가 양봉인 경우 오늘 기준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음봉인 경우 오늘 기준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는 현재 가격에서 당일의 매수 매도에 대한 방향성의 힘을 파악합니다. ADX는 이러한 방향을 실제 이동한 범위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경우 움직임은 상방이고 상승 움직임의 크기는 오늘 고점에서 전일의 고점을 뺀 값입니다. 두 번째 사진의 경우 움직임은 하방이며 하락 움직임의 크기는 오늘 저점에서 어제의 저점을 뺀 값입니다. 첫 번째 사진의 경우 전일 대비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크기 때문에 방향이동은 상승입니다. 두 번째 사진의 경우 전일 대비 하락폭이 상승폭보다 크기 때문에 방향이동은 하락입니다. 방향이동은 위아래 둘 중에 하나여야 하고 두 방향을 합칠 수는 없습니다. 더 큰 등락만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같은 의미로 위 사진의 방향이동은 0입니다. ADX 값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다만 이 지표의 창시자는 주기를 14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14일 동안의 방향 표시기가 상승 및 하락 방향 표시기로 표시되어 현재 시점의 방향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ADXR은 평균 방향이동 등급으로 방향이동을 나타내는 등급의 척도입니다. 오늘날 모든 상품, 통화, 주식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최종 숫자입니다. 저자는 ADXR이 25보다 큰 상품에서 방향이동을 활용한 트레이딩이 수익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ADXR이 20보다 아래인 경우에는 추세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 방향 이동지수 ADX를 활용해서 파악할 수 있는 매수 매도 힘과 타점은 잠시 후 차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말하는 평균 방향 이동 지수와 방향 표시기의 관계를 통해 거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ADX 라인이 DI 두 라인으로 모두 내려갈 때는 거래를 중지해야 할 시점이다. ADX 라인이 방향 표시기 선 모두 위에 있는 경우에는 거래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ADX 라인이 방향 표시기 선 두 라인을 모두 넘은 후 턴다운이 되는 구간은 변곡의 시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표는 ADX DI 지표인데요. 트레이딩뷰 인디케이터에서 ADXR, ADXN, DI 지표 검색하셔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보이는 빨간색 선이 ADX 선이고 초록색이 상승 방향 표시기, 빨간색이 하락 방향 표시기입니다. 이처럼 가격의 변동성이 작아지면 ADX 선이 DI 선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추세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를 중지하는 내용이고요. 이처럼 ADX 선이 DI 선 모두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추세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렇게 낮아지면서 턴다운이 되는 구간에서는 추세의 변곡점의 시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지표를 활용해서 현재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우위인지 또 어느 방향의 힘이 더 강한지 14일간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DXR을 통한 매매로는 ADXR이 25 이상일 경우 방향이동을 활용한 트레이딩의 수익성이 있으며 이렇게 20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추세 매매를 지향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ADXR이 25보다 큰 구간에서는 강한 추세가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추세 추종 매매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고요. ADXR이 20보다 아래인 경우에는 반추세 모드인 상황이 높으므로 추세 추종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구간보다는 강한 추세가 나오는 구간이고요. RSI 상대 강도 지수. 상대 강도 지수는 일봉 차트와 함께 표시될 때 차트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탑과 바텀은 70을 초과하거나 30 미만으로 떨어질 때 표시됩니다. 70 이상, 30 미만 구간은 시장 반전의 강력한 징후입니다. 지지 저항은 차트상에 나타나기 전에 RSI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RSI와 가격 움직임 사이의 차이는 시장 전환점이 임박했다는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RSI는 보통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ADX와 파라볼릭과 마찬가지로 14일간의 상승 및 하락에 대한 종가를 통해 계산됩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세팅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RSI의 가장 큰 특징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SI 수치가 70을 초과하거나 30 미만일 때 시장의 고점 또는 저점을 형성됨을 나타낸다. 또한 이전 RSI보다 더 높은 고점 및 저점을 형성할 때 반전의 신뢰도가 높다. 이전 RSI의 저점 및
및 고점을 갱신하지 못할 경우 단지 상승 및 하락의 힘이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RSI는 막대 차트와 선 차트 구성이 명확하며 헤드앤숄더와 페넌트, 삼각형 패턴이 종종 지수에 표시되어 매수매도 지점을 나타낼 수 있다. RSI 수치가 70을 초과하거나 30 미만일 때 시장은 반전에 임박했다는 신호이며 RSI의 고점 및 저점을 갱신하지 못한다면 작은 파동을 동반할 수 있다. 지지와 저항 영역은 실제 차트에 나타나기 전에 RSI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발산, 다이버전스는 RSI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다. 그럼 이러한 특성들을 차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데요. RSI 수치가 70을 초과하거나 30 미만인 구간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과매수,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섬을 나타내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각각 시장의 고점과 저점이 형성됨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구간에서는 이전의 RSI보다 더 낮은 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격이 상승으로 추세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더 낮은 저점을 갱신하게 되면 가격 반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이전의 RSI보다 더 높은 고점을 형성했고 다시 가격이 하락으로 추세가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전의 RSI보다 더 높은 저점과 고점을 갱신한다는 것은 가격 반전을 암시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RSI는 선 차트 구성이 더 명확하고 각종 패턴들이 표시되어 매수매도 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 넥라인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삼각형 패턴이 형성되어 추세선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삼각형 패턴도 발생하여 돌파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런 구간은 사실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으며 종종 나타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전고점, 전저점 개념과 비슷한데요. RSI에서 시장 반전은 70 초과 30 미만일 때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변곡 구간에서 가장 처음 돌파가 나오지 못한 부분과 저점을 갱신하지 못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다시 돌파하기 전에는 작은 파동들을 동반하고 재돌파에 성공한다면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RSI가 30 미만으로 형성되어 시장 반전이 임박했음을 나타내고 RSI 53 부근에서 돌파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파동들을 동반한 이후에 돌파가 나왔고 상승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처럼 RSI 70 초과 30 미만인 구간에서 추세가 바뀌면서 돌파에 실패했던 구간을 돌파할 경우 더 큰 상승 및 하락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실제로 지지저항은 실제 차트보다 RSI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RSI를 사용해서 그린 지지선과 저항선이 실제 차트에 그린 추세선과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RSI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의 실제 차트에서 추세선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RSI의 추세선과 실제 차트의 추세선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돌파에 대한 반응은 RSI가 더 먼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다이버전스인데요. 이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차트의 움직임과 RSI의 움직임이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처럼 실제 가격의 저점은 낮추고 있지만 RSI의 저점을 높이고 있는 부분을 상승 다이버전스로 볼 수 있고 실제 가격은 고점을 높이고 있지만 RSI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다면 하락 다이버전스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5가지 특징과 활용법은 창시자가 RSI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차트는 일본 기준으로 진행되었고 14일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상품 선택 지수 CSI, RSI, SAR, ATR, ADX를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내용은 어떤 시장을 선정하느냐입니다. 선물에는 지수, 화폐, 원자재 등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CSI는 가장 투자에 적합한 시장을 선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동성과 추세가 높은 시장, 증거금요건과 수수료가 낮은 시장에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움직임의 지표입니다. 변동성이 항상 움직임을 동반한다고 해서 움직임이 항상 변동성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매우 느리게 상승하여 ADXR은 높아 추세는 있지만 변동성 지수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추종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지수는 ADXR, 평균 방향 이동 등급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상품의 변동성이 클 때 가장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있고 전반적으로 최상의 시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CSI, 상품 선택 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상품 선택 지수는 다음 요소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방향이동, 변동성, 증거금 요건, 수수료. 상품 선택 지수는 위 계산식처럼 평균 방향 이동 지수와 변동성과는 비례하며 증거금 요건과 수수료와는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방향이동이 명확하고 변동성이 높으며 증거금 요건과 수수료가 낮은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손익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품 선택 지수 값은 콩이 348, 삼겹살이 280입니다. 두 가지 중 비교하면 콩의 등급이 더 높습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커피의 경우 평균 방향 이동 등급이 70으로 가장 높고 변동성 지수는 3.75 정도입니다. 상품 선택 지수 값은 콩이 348, 커피가 318입니다. 두 가지 중 비교하면 콩의 등급이 더 높습니다. 변동성인 ATR과 1달러 이동 가치의 곱은 콩이 750달러, 커피가 1400달러로 커피가 콩의 2배입니다. 또한 커피는 콩에 비해 방향성 움직임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콩의 상품 선택 지수가 높았던 것은 증거금 요건의 차이입니다. 1계약당 콩의 수익이 더 적더라도 커피 1계약당 콩 3계약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콩의 상품 선택 지수가 더 높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에서는 콩이 커피보다 13.9% 더 나은 가격으로 나옵니다. 증거금 요건, 방향성 이동, 변동성은 일정하지 않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CSI 방정식은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유리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기술 시스템은 추세를 따릅니다. 선물 원자재는 약 30% 경우에만 좋은 추세 모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70%의 시간 동안 돈을 잃는 것보다 30% 시간 동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CSI 척도에서 상위 5개 상품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CSI 방법론의 실제 적용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현재 해외 선물 종목들인 골드와 오일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증거금과 수수료는 인피녹스 MT5 1랏 기준으로 계산됐고요. 레버리지는 1대 500 세팅으로 진행했습니다. 골드의 경우 현재 ADXR은 15.86, ATR은 18.63이었고 오일의 경우 현재 ADXR은 12.78, ATR은 1.86입니다. 골드의 1달러 이동 가치는 100달러, 1랏에 필요한 증거금은 400달러, 수수료는 15달러로 계산하였고 오일은 1달러 이동 가치 1000달러, 증거금 150달러, 수수료 20달러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오일의 상품 선택 지수는 1142였고 골드의 상품 선택 지수는 721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계산을 해봤는데요. 나스닥의 상품 선택 지수는 620이었습니다. 현재 기준 상품 선택 지수는 오일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네요. 모든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기술적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추세가 있는 시장에서 일관된 이익이 발생하고 방향성이 없는 시장에서 지속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추세가 있는 시장을 식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척도는 평균 방향 이동 지수 ADX입니다. ADX는 현재에도 실제 추세를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지표를 사용할 때는 본인에게 잘 맞는 형태의 세팅값으로 임의로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러한 내용의 영상 들은 무분별하게 미디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임프레임에서도 5분봉이나 15분봉 등의 무작정 이와 같은 유명한 지표들을 넣어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창시자의 의도를 무시한 매매법은 반드시 결국 계좌의 손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직접 익혔다면 그것을 트레이딩의 명확한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저자가 직접 설명한 모든 지표들은 일본 기준 그리고 14일 기준으로 검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RSI의 저자가 직접 말하는 RSI의 특징과 활용법을 모르시고 매매에 활용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 꼭 이 부분을 인지하고 트레이딩 하시면 반드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서 제가 어떻게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고 매매를 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ADX, RSI를 활용한 타점은 현대 차트에 적용을 해도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RSI, ADX와 같은 지표들을 활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표 창시자의 메시지를 보시고 매매를 하셔야 한다는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접하여 처음 이 지표들을 활용하는 분들은 초기에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매매를 한다면 한 태엽에서 수없이 올라오고 있는 수익 인증처럼 반드시 결과물을 내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표나 트레이딩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익절하세요. 감사합니다.